지금까지 출연하셨던 작품들이 어떤 게 있어요? 최근에 악기 했었고 마당이 있는 집도 다녀왔고 좀 대표적으로 이제 액션을 전문적으로 했던 거는 더킹도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김고은 배우님 대역했었고 저기 악마판사에서 박규영 배우님 대역했었고 그리고 열혈사제에서 이제 금세록 배우님 대역했었고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이 뭐 제 차이에서도 이설 배우님 대역했었고. 지금 영화나 드라마 토탈 한 몇 편 정도 출연한 거 같으세요?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7년 가까이 일했으니까 50편 안 되게 다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굴이 나온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액션 이런 건 아니었고 뭐 예를 들면 좀비로 나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대역하다 좀비면은 잠깐 무슨 작품에서 나오신 거예요? 킹덤, 제 차이, 지금 우리 학교는 다 나오셨네요? 좀비나 좀비는 다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스턴트우먼 조혜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26살이에요. 26살? 네.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 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네, 예술고등학교 나와서 연기 전공하다가 원래는 액션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연기 시작했던 케이스라 연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쪽이랑 계속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20살 때 이제 입시가 좀 안 되기도 했고 재입시 준비하려고 서울 올라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해서 액션 학원을 처음에 검색을 했었어요. 근데 서울 액션 스쿨이라는 팀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교육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원래 연기하실 때 그 다른 운동 같은 것도 하셨었어요? 운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학창 시절 때부터 운동을 못 하진 않았어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항상 1등이었어요. 근데 뭐 운동신경 있다고 따로 뭐 합기도나 태권도나 막 이런 걸 배우진 않았어가지고.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유도도 안 하셨고? 네. 다 여기 와서 회사 일하면서 복싱 작품 들어간다 하면 이제 배우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도 복싱 학원 등록해서 바로바로 배우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유도를 했던 분들이 계시고 복싱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과 중에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배우는. 그럼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속 네네네. 배우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배워보셨어요? 복싱, 유도 배워보셨고? 네, 복싱, 유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맡았던 배우가 극중 어렸을 때 태권도 유단자였다 뭐 약간 이런 설정이 있으면 싸울 때도 뭐 별의별 기술이 다 들어가거든요. 뭐 나래치기부터 해서 막 돌려차기, 뿌리기 막 이런 거 다 들어가서 그런 걸 좀 더 배우기도 하고. 일단 속성으로 빨리 배워야 되는 거죠? 네, 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단증은 없지만 네, 웬만한 단증 없지만 다 태권도 해요. 할 수 있고 유도도 할 수 있고 복싱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하세요? 수영을 제가 못해요. 수영을 도전은 했는데 이제 저희가 스케줄이 좀 너무 오락가락이 심하다 보니까 당장 내일도 촬영이 생길 수 있고 오늘 갑자기 연락 와서 혹시 오늘 저녁에 일일 되냐 이런 상황도 많아서 수영을 끊어놨는데 제가 한 달에 딱 한 번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스턴트 배우를 하시면서 수입보다 학원비 지출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아깝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저도 그게 사실이에요? 얻어가는 거니까. 그렇진 않아요. 회사에서는 그런 뭐 교육비 지원은 아니고 일정을 주로 잡아주시는 회사인가요? 교육비 지원도 해주긴 해요. 이제 액션팀 전체가 도와줘야 되는 차, 뭐 제이턴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교육하러 갈 때는 회사에서 지원을 도와주고 예를 들면 승마, 스쿠버 교육 이런 것들은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회사 차원에서 이게 단체로 해야 될 때는 네. 되고 이제 자기 개발만.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알아서 하시는 네. 거고 회사 역할은 주로 이제 일감을 이렇게 따주시는 그게 더 큰 거죠? 그쵸. 무술 감독님들이 계시고 무술 감독님들께서 작품을 가지고 오시면 이제 저희가 같이 어차피 나가는. 작품마다 무술 감독님이 다 이렇게 달라요. 들어가 네네네.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번 네. 작품 할 때는 뭐 이런 씬을 연출할 거다 그러면 이제 스턴트 배우를 섭외를 하시는 거고 맞아요. 네. 스턴트 쪽을 전문으로 하시다가 배우로 전향하신 분도 계신가요? 있죠. 근데 대부분이 원래 이제 배우 쪽을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사실 저는 근데 액션 쪽에 더 마음이 커서 전향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게 내 얼굴은 잘 드러나지 않죠? 아예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뭐 주로 내 뒷모습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부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없으세요? 그래도 배우로서의 꿈을 가지셨던 분으로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콘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진짜 중요한 씬들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데모 작업을 하거든요. 연기도 같이 섞어보고 합도 정리해보고 이러면서 진짜 실제 촬영하는 것처럼 찍어보는데 이제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좀 채우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오로지 제 얼굴로 하고 그 씬을 촬영하기 전에 이제 그 회의 장면에서 그걸 보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하니까 그냥 그걸로도 만족을 해요. 재밌기도 하고. 사전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배우분들이 안 계시니까 네, 이제 저희가 스턴트분들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그 맞아요. 액션 씬까지 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본 작품 촬영에 들어가는 촬영 거고 가서는, 네네. 그때 이제 직접 본인의 연기를 보면은 어떠세요? 그래도 연기 공부하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네.
사실 감정 연기는 잘 못해요. 감정 액션 연기가- 자신 있지만. 네, 액션 표정은 진짜 자신 있어요. 액션 표정. 네, 대신 막 갑자기 로맨스를 갑자기 해달라 이러면 어색어색한 게 딱 눈에 보이는데 저희가 뭐 배우로서 찍고 있는 건 아니니까 크게 부담감은 안 가지고 대신에 연기는 어색하더라도 액션하는 그거에서만큼은 제대로 보여주려고 많이 담아놓죠. 하긴 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 네, 보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되게 하지 말자. 약간 어느 정도는 알고 보실 테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스턴트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위험했던 건 뭐예요? 사실 요즘 환경이 너무 개선이 많이 돼서 위험하게 촬영을 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이 7년 사이에도 많이 바뀌었나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CG도 퀄리티가 너무 좋아지고 이러면서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세트장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촬영하려고 하던가 그런 여건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환경들이. 근데 다만 예상치 못한 사고, 예를 들면 차신 같은 것들은 저희가 개선을 다 하고 많이 숙련이 되신 분들이 운전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점프 발판을 밟고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게 오는 차 속도와 팡 이렇게 올리는 그 특효팀과의 이게 합이 잘 맞지 않으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하고 제 일 기준으로는 사실 저는 요즘 너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은 촬영하시면서 아 이거는 솔직히 나도 무섭다 이랬던 촬영이 있었나요? 약간 뛰어내리는 거,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원래 고소공포증 이런 거 없으세요? 없어요. 번지 점프는 그냥 망설임 없이 뛰어내릴 수 있는 수준이세요? 아니요. 근데 현장 가가지고 해라 하면 할 거예요. 아 카메라 돌아가고 있으면은 네. 나 때문에 멈출 수는 없으니까. 네, 돈 내고 하진 않아요. 겁은 없는데 네. 굳이 그걸 네. 돈 내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촬영할 때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어요. 근데 대신에 번지 점프만큼이나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적은 있어요. 이제 밑에 안전 에어매트 깔아놓고 자유낙하 하기도 하고 와이어 매달고 더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근데 와이어 매달아도 사실 자유낙하예요. 그거는 좀 많이 뛰어내리다 보면 적응이 되나요? 아니면 많이 뛰어내려도 계속 무섭나요? 무섭진 않아요, 사실. 근데 좀 싫은 거. 아, 그 쎄한 느낌? 그 이제 자이로드롭 혹시 타보셨어요? 네. 자이로드롭에서 갑자기 심장 저기 두고 이렇게 확 내려오는 네. 느낌 아시죠? 그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그거 거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저는 차라리 제가 몸에 불을 붙이고 네. 차에 부딪히고 이런 거 오히려 더 괜찮고 불도 붙여본 적 있으세요? 불은 저는 안 해봤어요. 여자가 불 붙일 일은 거의 없긴 해요, 요즘에. 보통 남자분이 붙이세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이제 상황이 많아요. 저희도 붙일 일이 없다기보다는 아, 그런 그런 상황이 연출을 할- 많이 없어요. 네네네. 여자를 막 그렇게 전신 불태워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사실 아무리 사이코패스라 해도 그런 아, 그쵸. 영화에서 네. 그쵸, 여자를 불태워주기는 그런 아직 없죠, 영상 못 본 것 장면이.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남자들은 뭐 뻑하면 불타니까. 맞아요. 남자들은 그냥 화살 맞으면 불 맞고 막 불화살 맞으면 죽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은 그런 거 보셨을 텐데 불신을 찍을 때 네. 그러면 몸에는 뭘 하고 있어요? 방화복이 일단 입고요. 아쿠아젤? 되게 차가운 거 그거를 온 몸에 이렇게 다 발라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불이 어디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다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여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하면 이제 얼굴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다 불 붙이고. 그래도 그 불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네. 뜨거울 텐데. 그 가짜 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저희가 그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컷을 안 한다 하면 저희들끼리 이제 신호 한 대로 그냥 바로 바닥에 엎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소화기 뿌려가지고 불 꺼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훈련이 돼 있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어딘가 좀 이렇게 빈틈이 있어서 조금의 화상은 입을 수 있죠. 네, 맞아요. 그쵸? 입을 수 있어요. 아, 싫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씬을 촬영하고 나서 화상 이제 입었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하고 나면 대부분이 다 모니터로 달려가요. 슛 갔을 때 솔직히 진짜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네. 어디가 뜨겁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거 진짜 기억 못 하고 그냥 잘 나왔나 하고 아쉽네. 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막 뜨거. 막 이런 사람 진짜 없어요. 계단에서 구르는 씬. 그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계단 모서리에 내가 어느 부위에 찍혀야겠다고 계산하고 굴러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위험한 씬 아니에요? 위험하죠. 목을 당겨놓고 구르면 사실 머리가 찍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지만 목이 찍히면 어떻게 해요? 목이 찍히지는 않게 굴러요. 그 정도의 몸 다 쓸 줄 아는 사람들이어서 목을 최대한 말아쥐고 최대한 등으로만 보호대를 찬 쪽으로만 닿을 수 있게 그 정도의 계산은 다 해요. 그리고 여기 어깨, 뼈 튀어나온 쪽은 이런 데도 붙이는 보호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붙여놓고 닿는 부위를 보통 다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데 무릎, 그리고 여기 허벅지 옆에, 그리고 여기 정강이뼈, 발목 옆에 보통은 이쪽 위주로 많이 닿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쪽은 다 지키고 임해요. 그래서 하나같이 다 아픈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뼈가 이렇게 보인다 싶으면은 다 아픈데요. 네. 복숭아가 생각보다 많이 찍혀요. 정강이 뼈도 여기는 또 한 번 찍히면은 상처가 또 되게 오래 맞아요. 가거든요. 저도 여기 옛날에 있어요. 다. 아 그쵸. 네, 여기 다. 한 번 찍히면 이거 한 10년씩 간다니까 진짜. 맞아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기 포기했어요. 한 번
한번 굴르고 내려왔는데 다시 굴러주기를 원하는. 많죠. 계단 구를 때는 기본 한 3번 정도 구르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제가 적게 구르는 편이고 더 많이 구르는 사람도 많아요. 10번 넘게 구르는 사람들도 있고. 대본이나 콘티를 봤을 때 네. 아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하면 가능하지.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쉽네.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독님들이 정말 똑똑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감독님들 진짜 현실적으로 이게 다칠지 다치지 않을지 다 생각해보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보고 상황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도 다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안전하게 다치지 않을 정도지만 세 보이게. 그러니까 다 만들어 주시니까 그냥 저도 저렇게 시켜주시면 당연히 해야지. 약간 이런 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다쳐본 적도 있으세요? 네. 어디 다쳐보셨어요?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안 다쳤는데 수술 안 했으니까 수술 안 했어서 안 다쳤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척추 실금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척추가 이제 실금이 가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 한 곳이 무너지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쉬면서 이제 이거 책가방 메고 꼼짝 안 하고 병원에 이렇게. 그게 어떤 씬 촬영할 때였어요? 조금 부끄러운데 말을 타고 벌판을 달린다 승마 이거였는데 네, 승마 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승마 경험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현장 경험이 저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완전 전력 질주로 해보는 거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선두말이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멋있는 자세를 취한답시고 앞으로 이렇게 엄청 많이 이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도착 지점에 왔고 이제 말을 이제 멈춰야겠다 하고 이제 말 고삐를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데 말은 이제 저희가 리허설 할 때 계속 같은 곳에 멈추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슉 갔을 때도 저는 전력으로 달려왔으니 이제 살살 멈춰야지 했는데 얘는 리허설 때처럼 우뚝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상태였고 말은 우뚝 멈췄고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사람 몸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죠. 확 앞으로 쏠리죠. 네. 그거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고 그대로 튕겨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나름 제 그때 당시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슬로우가 걸리면서 뒤에 달려오는 말이 보이고 저 말은 무조건 피해야 돼 라는 생각에 낙법을 하면서 되게 잘 굴렀다 생각을 했는데 구르는 순간까지도 와 나 이거 안 다쳤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때 병원 지금 가신 거예요? 응급실 바로 갔죠. 그 이제 6개월 동안은 이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 아 척추는 실금이 가도 그렇게 붓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오래 걸리고 완전히 낫지 않으면 걷다가도 확 주저앉고 그만큼 이제 중요 부위여가지고 그때 말고 또 골절이 돼본 적이 있으세요? 골절이라기보다는 이쪽에 인대 쪽이 조금 다쳤었거든요. 여기 한번 다쳐봤었고 여기 무릎 옆에도 다쳐봤었고 그렇게 3번 다쳐봤어요. 지금 뭐 후유증이 남아있거나 그렇진 않으시고? 허리는 조금 남았어요. 허리 좀 남아있고? 네, 허리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쳐서뿐만이 아니라 이쪽 일 하면서 허리 쓸 일이 정말 많거든요. 순간 힘을 많이 쓰니까 버텨줘야 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사실 지금 체형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여리여리 하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몸으로 어쨌든 힘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계속 쓰려면 몸에 무리 갈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 근데 또 이제 일부러 벌크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시는 거고요. 하면 안 돼요. 어차피 하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아 여배우들은 보통 다 여리여리 네, 하시니까. 맞아요. 결국에 티가 나면 대역을 쓰나마나가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배우들한테 다 시킬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맞춰야지. 되게 힘든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니까 좋아요. 살 빠지고 뭐 유지하고 좋죠. 체형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각 작품이 들어갈 때 각 배우분들의 체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흡사하게 그때마다 맞추려고 좀 이렇게 하세요? 사실 저보다 너무 마른 배우분들이 들어갈 때는 살을 빼기는 해요. 그런데 저보다 살이 조금 있으신 배우분들 할 때는 크게 찌려고 하진 않아요. 어차피 그만큼 아대를 더 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호대를 차야 되니까. 네네네. 그냥 부담 없이 보호대 찰 수 있겠다 정도고 대신에 이제 마른 배우분들은 이제 아대가 점점 작아지죠. 아대도 작아지고 살도 빼고. 보호대도 크기가 다 다양해요. 다르네요.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호 장비가 이제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보호 장구의 가격만큼 병원비가 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오토바이 장비는 진짜 좋아요. 저희도 많이 쓰거든요. 저희 등판 보호대 같은 것들도 다 오토바이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쓰는 약간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자켓 같은 거 입으면 등에 막 철심 들어가 있고 하니까. 네, 그게 진짜 효과가. 지금 보니까 여기도 이제 멍이 있고. 네, 맞아요. 까지고 아물어가는 흉터처럼 보이는 곳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회복이 안 돼요. 아니 20대시잖아요. 제가 진짜 작년까지 진짜 회복이 잘 됐거든요. 물론 매년 다르긴 하죠. 네, 이제는 상처가 한번 생기니까 안 없어지더라고요. 나름 관리한다고 듀오돈 메디폼 다 해봤는데도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스턴트 우먼을 하시면은 보통 이제 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 출연하는 것들 그 외에 또 어떤 일들 할 수 있어요? CF, 뮤직비디오 이렇게 네 개로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곳이라면은 네, 다. 어디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럼 스턴트 배우들의 페이는 어떻게 책정이 돼요?